세종교육시민회 의장이신 김용만 선생님께서 답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세종교육시민회 김용만입니다. 아까 이제 두 분의 이제 발표를 들었는데요. 보면 제가 고민하는 바가 사실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주제 발표를 하면서 고민했던 게 사실 앞서 두 분은 개인의 소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시민단체에서 한 5, 6년간 계속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시민들과 만나면서 계속 이게 토론하고 어떤 교육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래서 집중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얻어졌던 그런 얘기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상과 현실의 교육의 문제, 그래 알겠어, 그런데 대학 안 보낼 거야?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기의 소신과 현실에서 부딪혔을 때의 어떤 불안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느꼈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했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세종교육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을 올해가 이제 벌써 두 번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육 시민의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교육 시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세종교육의 미래의 한 두 가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통과 참여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이제 교육 주체들이 모여서 세종교육의 미래를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세종교육이 나아가야 할 큰 청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런 포럼을 한 번을 통해서 무엇이 확실히 정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세종시 교육청에서 보면 예전과 좀 다뤘던 게 많은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학부모 기자단, 공감데이트, 학생 기자단, 이런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소통으로만 끝나고 말면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의 주제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현이 될 때 그 가치가 빛이 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홍보팀이라고 해서 별도의 조직을 두고 세종시 교육의 방향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나 설명 같은 거에 대해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맘만 먹는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통로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거기에까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으시든지 해서 거기에까지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학습이 좀 느리거나 아니면 좀 약간 차생증이나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분들의 의견을 듣는 데는 그분들은 의견이 전달되는데 어떤 좀 한계가 좀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세종교육 가치인 모니터링단이라고 하는 걸 한번 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떠면 아주 그냥 느슨한 제도권에서조차 어떤 자기의 의견을 말씀하시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계신 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이제 숨어 있는 목소리, 살아있는 목소리, 또 걸러지지 않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걸 정책의 수립 초기 단계부터
고려해야 될 항목에 대한 사전 점검에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요구가 좀 상당히 있었던 걸로 있어서 제가 한번 꼭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모니터링단의 이제 활동이 이제 출범 취지에 맞게 이렇게 활용이 잘 된다면 정책 수립의 완성도를 초기부터 높일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변하는 생물과도 같거든요. 변화했을 때 사실 학부모들이나 교육 주체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의 온도를 바로바로 전해서 교육의 계속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어떤 설문조사나 그런 거에 통해서 얻어질 수 없는 1대1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데 거기에 대해서 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 활동의 다양성 확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참 저희들이 많이 듣는데요. 또 미래학자들의 어떤 발표를 듣고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들이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뒤처지는 않는 것인가, 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을 건데요. 근데 확실한 건 지금과 같은 교육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들은 많이들 하실 겁니다. 사실 뭐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그거 하나로도 무궁무진한 정보를 우리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이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어머니께서 광화문에서 무인자동차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어렸을 때 만화나 영화 속에서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좀 한계성도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대안이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마을 학교고 마을 교사고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시민단체에서 맨 처음에 제안을 했었고요. 또 공모를 통해서 맨 처음에 시범 사업을 하고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이 돼서 현재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활동과 연계해서 한다면 효과가 더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마을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또 엄격한 좀 제한 같은 거를 좀 많이 두신다는 말씀들을 제가 좀 전해드려야 돼서 담당자분들하고도 한번 통화도 해보고 만나보니까, 왜냐하면 학생들의 안전이나 아니면 그 자질에 있어서 또 그 점검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한 분야에서 그 마을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신 경륜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을 마을 교사를 활용하셔서 그분들의 경륜, 경험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활용하는 데에도 한번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사실 또 이 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분야만 집중하고 그쪽에만 올인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그런 또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또 유럽의 선진 사례들을 많이 예를 들면서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하면 여기 나와서 얼마든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씀하실 만큼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나름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신 분들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사실 국가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국가가 내어놓는 교육 정책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교육부의 많은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에다가 이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교육 자치가 실현이 되는 건데요. 교육 자치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것을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에는 노가다 같은 또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세종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상적인 방법론에는 큰 의의가 없을 줄로 알고요. 구체적인 사항 모두를 거론하기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종교육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합의 또 큰 틀의 합의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육청과 교육 공동체 간의 토론과 논의가 오늘뿐 아니라 계속 줄기차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배가 나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작은 키로 결정이 됩니다. 세종시라는 큰 배가 나아갈까를 결정하는 일이 오늘 같은 토론에서 비롯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신 여러분들의 세종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한 담당하시는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교육청의 인원으로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발표해 주신 김용만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교육에 관해서든 무슨 일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지를 의장님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이제 세종교육 모니터링단을 제안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 목소리가 소외된 사람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같아요. 우리가 가보면은 뭐 예를 들어 평생교육 하는데도 가보면은 오는 사람들이 또 오고 이렇게 돼서 정작 사실 절실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목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견의 사각지대, 소외되는 의견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을 시민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이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왕따당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오진 않을까? 우리 아이가 오늘은 길거리에서 헤매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를 갔을까라고 고민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모들의 고민들이 어쩌면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대체로 그분들은 말씀을 안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고요. 동시에 또는 부모들이 느끼는 이것을 통해서 체감의 목소리를 좀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성과로 확대되고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마을 교사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죠. 사실은 마을은 학교 안에 있고 학교는 마을 안에 있고 사실은 마을이라고 하는 그 학교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상호 간의 협력 없이 그리고 미래교육 자체는 이것을 장벽을 막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마 여는 과정이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한 측면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마을교사 자격 문제를 얘기했는데 나는 자격을 똑같이 얘기를 한다고 봐요. 지금 제안하신 것은 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이라고 하는 자격을 얘기했고 아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육자치가 점차 이제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의 교육에 대한 생각, 교육에 대한 방향, 우리 시민들하고 학부모와 시민들과 교사들과 이 목소리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점차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 나왔는데요. 다음 전동초등학교 김삼원 교감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